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중 조절, 체중의 증가와 감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상선은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한테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과 췌장과 다른 소화기관들은 소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소화되는 에너지로 잘 갖다 써서 살에 찌지 않게 만들까가 중요하다면, 갑상선은 온몸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지금 대사를 많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한번 다시 알아보면서 오늘 하루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만 아셔도 내 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동기를 느끼고 다이어트를 이어가는데 단순히 그냥 살만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건강을 챙기고 갑상선 역시 잘 챙김으로써 내 몸과 다이어트와 나의 정신과 그리고 나의 삶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만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와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선순환이 일어날 때 다이어트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상선은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갑상선은 이제 대사 기능을 거의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은 근육, 그리고 심장 박동수 이런 거를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 위에 갑상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은 체중이 감량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이고, 또한 체중이 증량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출하고 전달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체중 감량과 체중 증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티록신이 너무나도 적게 분비가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불리우는 병에 걸리고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신 분들은요,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도 심해지면은 정말 해골밖에 안 남고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대사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이 역시도 경우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뤄볼 주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된 증상으로는 무기력, 세포 성장의 저하, 세포 재생의 저하. 무기력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무기력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일단 살이 찌고요. 무기력한데 살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은 기초대사를 상실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요. 무기력은 우울증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무기력은 우리에게 근손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이 이 나머지의 증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 성장이 더뎌지면요, 세포 성장이 많아야 우리 에너지들을 세포들이 또 잘 갖다 씁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계속 재생돼야 돼요.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우리의 노화가 늦춰진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에는 세포 성장이 늦어지고 재생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속노화, 가속되겠죠. 그 다음에 안개증이라고, 이 머릿속에 안개가 껴있는 듯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 말은 뇌 속에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뇌는 무조건 당만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의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그 증세 자체가 우리 에너지를 갖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많이 먹는데도. 그러면 에너지가 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잘 쓰게끔 하는 것. 그래서 뇌가 잘 쓰게끔 하는 에너지의 음식은 또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안개증에 걸리니까 자꾸 뭐에 집중을 못하고, 우리는 좀 난이도 있는 집중을 하면서 살잖아요. 공부도 하고 나의 먼 미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하고 엄청난 칼로리 소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아닌 당장 앞에 쾌락에 집중하는 것은 별 노력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폭식, 그리고 미디어를 계속 시청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우리는 뇌 속에서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식은 칼로리를 엄청나게 축적을 하죠. 그리고 별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증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의식적인 노력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폭식이나 미디어를 계속 시청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 굉장히 중독적이거든요. 그 행위는 안개증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개증의 상태가 폭식을 더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기상실. 네, 이게 무기력이랑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뭔가 해나가야 될 게 있고 또 그것을 스스로 되게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다이어트가 그런 행위죠. 나에 대한 노력이죠. 의식적인 노력. 근데 그 동기를 이제 그냥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근손실과 우울증이 옵니다. 근손실은 단백질이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무기력과 우울증, 동기상실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데 몸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지 못하다 보니까 운동할 힘이 없겠죠. 이미 뇌 속에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운동을 못하니까 근손실이 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이나 식사가 부족해서 근육이 안 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디빌더 정도, 프로 보디빌더 정도가 되면은, 직업 보디빌더가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충분히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에 의해서 근손실이 온다는 것이죠. 운동을 못하니까.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들의 특징이 이 증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교집합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지방간, 이것들의 증상과 일치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지방간,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비만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증상이에요. 즉 제가 앞서 얘기한 이 모든 증상들은 비만인 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사실 그냥 비만인 상태에서 갑상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원래 갑상선이 안 좋아서 이렇게 증상이 있고 살이 찐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초가공 식품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해서 살이 찌다 보니까 무기력이 찾아오고 세포 성장이 더뎌지고 안개증이 오고 동기를 상실하고 근손실이 오고 피로감이 넘치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지방간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티록신을 생성하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모두 살이 찐다 이 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은 우리의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뇌 속에, 지방간은 우리 지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우리가 초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갑상선 기능이 원래 안 좋아, 그래서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이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적고 그냥 현대적인 생활 방식, 초가공식품을 빈도 있게 많이 섭취하는 이런 생활 방식이 각각의 기관을 무너뜨림으로 이미 이런 증상이 먼저 찾아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거기에 겹쳐서 같이 온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아셔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치는 건 간단합니다. 초가공식품을 일단은 끊으세요. 나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시면은 다이어트를 너무 빠르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저는 초가공식품들을 단기간에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끊는 것보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식욕과 지속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초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살이 이렇게 찌신 분들은요, 중독 상태입니다.
중독.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듣기 좋은 논리로 들리기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은 완전히 끊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해요. 완전히 끊는 동안 우리의 갑상선, 지방간,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들이 엄청나게 회복을 하면서 그 뒤에 우리의 대사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찔끔찔끔 조금씩 줄여가면서 끊겠다?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니까.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지방간, 그리고 갑상선 기능, 대사 기능 자체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살이 찌는 원인 자체를 제거해가면서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의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 몸의 여분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적게 먹는 거랑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공식품을 적게 먹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1, 2주는 최소 2주, 3주는 완전히 한번 끊어보세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걸 일단 느끼셔야 그 뒤에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나는 이거 없이 못 지내. 여러분, 이거 먹고 나서 그렇게 행복하셨나요? 막상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 행복에 도달을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장의 쾌락에 그런 배달식품과 초공식품들에 계속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무기력과 우울증, 근손실, 안개증, 이런 증상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동안 끊어보시고 그 뒤에 체중 감량이 몇 킬로라도 됐다면 그 뒤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좋아지려면은 운동을 하시고 초공식품을 끊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갑상선 기능이 다시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